우연히 듣게 된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발걸음을 멈춰본 기억. 자기 전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하루의 피로를 씻어본 기억. 여러분도 이런 기분 좋은 추억들을 하나쯤 간직하고 계시겠죠? 오늘 싹 리얼 인터뷰 두 번째 시간에는 내 인생의 드라마, 내 인생의 음악 목록과 함께 떠오르는 얼굴들을 주인공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싹 리얼 인터뷰 두 번째 시간의 주인공은 바로 서울종합예술학교 방송영화예술학부의 이재규 교수님과 음악예술학부의 고미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과 음악계에서 그리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 현장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렇게 두 분을 한 자리에서 뵙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출연하신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저야 뭐 사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곤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음악 좋아하고 클래식 잘 모르지만 되게 영광이었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많았습니다. 네, 고미영 교수님은요? 뭐 너무 그냥 대단하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저도 너무 근데 또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문을 제가 아이고, 처음 뵀는데 어색하게. 정말 이렇게 매력적이세요. 네, 아주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한 자리를 이렇게 빛내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네, 저도 뭐 두 미녀 사이에서 이렇게 앉아있게 돼서 너무 설레고요. 네, 재미난 얘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프라노와 드라마 연출자, 언뜻 생각하기에 공통의 화제가 있을까 싶은 만남이기도 해요. 두 분의 공통된 분모가 있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직업을 가지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을 웃고 울게 하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계신 이 두 분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에 종사하고 계신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 리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워낙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두 분이라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들고 나왔어요. 하나씩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고미영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보실까요? 네,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교수님.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뭐 당연한 걸 뭘 물어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노래하시는 게 직업이 되셨잖아요. 이 성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저도 처음엔 어렸을 땐 여러 가지 꿈이 많았었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를 또 이렇게 해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더 이렇게 깊이 접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외국인 그 고등학교 때 외국인 선생님께서 네. 목소리가 저보고 이렇게 고상하다 약간 예쁘다고. 네. 그러시면서 노래를 약간 클래식 성악 쪽을 하면 참 어울릴 것 같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후원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밀어주셔서 성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를 또 이 스승님이 알아보셨네요. 네. 제 옆에서 듣는데도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성우분들 목소리 같으시네요. 네네. 또 아나운서나 성우분들. 네, 정말 주옥 네. 같은 목소리를 가지셨어요. 네. 참 과찬의 말씀이세요. 네. 다음은 이재규 교수님 첫 번째 질문 보실게요. 네. 이 드라마 연출자가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드라마 연출자가 된 계기라.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쯤인데요. 그 아시아 극장이라고 그 이렇게 청량리 지금은 다 좋은 내로 변했지만 네. 거기 가면 극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구니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네. 이 어린아이들이 어떤 이렇게 집에서 헛간에서 이렇게 헛간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가다 보면 어떤 동굴이 큰 게 나오고 해적이랑 막 이렇게 싸움을 하고 막 이런 그냥 판타지 영화였어요.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영화를 보고 거의 일주일 동안 집에 와서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속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마치 내가 이제 구니스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그런 환상에서 벗어났는데 한 중학교 무렵이었나 내가 구니스 같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이제 착각에 빠졌었죠. 그랬다가 에이 네. 무슨 뭐 영화를 만들어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하겠어. 이렇게 하고 잊어버렸다가 이제 네. 중 3학년, 고 1학년 요맘때쯤에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하면 친구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막 너무나 이제 그럴싸하게 하고 그래서 나한테 혹시 재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네. 착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연출자가 돼야 되겠다,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가졌었어요. 근데 네. 연애도 일찍 시작하게 되고 또 이제 현실적으로 당시 영화 현장에 가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용기가 없어서 이제 고민하다가 방송이란 것은 일단 어떤 회사원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영화랑 비슷한 드라마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이렇게 현실하고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 연출자가 되는 공부를 했고 지원을 해서 네. 됐어요. 네. 근데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는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드라마를 해보니까 네. 시리즈물이 가지는 매력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 영화 좋아했던 것만큼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한데 언젠가 한번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연출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이 드라마라는 거는 정말 공동의 작업이잖아요. 네.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뒤에 곳곳에서 수고를 하고 이 정말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이 완성된다는 것은 정말 이 연출자의 놀라운 큰 힘인 것 같습니다. 그 오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물론 고면 선생님이 항상 주인공을 하시지만 주인공 한 분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많은 사람들 열정이 모인 것 같아요. 네, 정말 공동의 작업이죠. 네. 그럼 검희원 교수님 두 번째 질문 보실게요. 네, 이 성악가 국내 박사 1호. 이 교수님을 소개할 때 따라다니는 이 수식어예요. 이 프로필을 보면 호주 시드니에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을 텐데 국내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이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께서 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고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제 네. 여동생하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음악하고 미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네. 저는 음악을 시키시고 네. 여동생은 미술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들께서 좋아하시는 걸 한 명씩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싶었던 것 같으신데 네.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외에서 생활을 했었고 성장했었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계속 더 활동을 하고 해외에서 이렇게 석사, 박사, 대학원 과정도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더 많았긴 했었는데 네. 또 부모님께서 의외로 뭐라고 하실까요? 글로벌 마인드가 있으시지만 또한 또 이렇게 국내에서도. 국내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와 전통이 없는 그런 베이스는 아주 네.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적인 정서와 그리고 한국 문화 또 한국의 음대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꼭 제가 겸비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셔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귀국을 해서 숙명여자대학교가 왕실에서 세운 학교더라고요. 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교에 들어가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때 네. 거기에 이제 음대 학장님으로 계신 제 지도 교수님께서 네. 내 밑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봐라 이러셔가지고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석사하고 박사를 다 졸업하니까 7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석사가 2년에 박사가 5년, 네. 7년 동안 공부를 그 밑에서 했는데 네.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몰랐는데요. 네.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막 제가 나오고 그래서 막 어느 리서치 회사 이런 데서 저를 조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랬더니 국내에 이렇게 대한민국. 의외로 음악을 클래식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공부를 또 박사까지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뭐 꼭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많고 또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참 드무니까요.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해외에서 더 베이스를 많이 쌓은 상태였는데 네. 그 정말 다시 와서 하게 돼서 그런 네.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았나.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정말 네. 대한민국 최연소 이 성악 박사. 이제 정말 대단하신 부분이에요, 정말. 네, 또 참.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기에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글로벌하고 국제적인 음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재규 교수님 두 번째 질문 보실게요. 네. 이 첫 연출작인 다모가 이 수많은 다모 팬을 양산해 내셨고 또 이 지난 베토벤 바이러스 때는 이 강마의 오록이 인터넷에 네. 뜨겁게 달궜잖아요. 이 만드는 작품마다 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또 이 더불어 스타 감독님이 되셨어요. 이 작품을 선택하는 특별한 기준이나 뭐 비결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기준은 이제 작가분들이랑 이제 제작이나 기획을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뭐 나중에 커서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도 좀 부끄럽지 않은 드라마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밑에 있는 토대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하고 그냥 정서적인 감흥이에요.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그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노래 하시는 분들도 그 네. 객석에 앉은 관객한테 어떤 정서적인 동요나 떨림을 준다는 게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거든요. 네. 본인 스스로도 그렇지만 네. 저희 같은 사람도 시청자들이 보면서 어떤 극의 재미를 느끼고 또 그 극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조금 달리할 수 있게 된다거나 네. 정서적으로 어떤 감흥을 받게 된다거나 하면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요. 네. 그런 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된다거나 이제 만들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열망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비결은 잘 모르겠어요. 항상 그 쉽지 않은 드라마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계속 하다 보면 어려운 드라마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베토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모나 그 패션 세븐티스보다 훨씬 쉬울 거야. 그냥 실내에서 공연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 아웅다웅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어렵겠어? 그랬는데 네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거의 잠도 못 자고 아. 매 씬마다 몹씬이었고 막 네.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어려운 걸 하거나 뭐 이렇게 특이하거나 실험적인 걸 하려고 그러는 건 같지는 않고요. 네. 재밌고 좋아하는 걸 쫓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 어려운 걸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그거를 선택하는 비결이나 이런 거는 뭐가 있거나 그런 건 같지는 않아요. 이 즐기는 자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도 학생에서 네. 맨날 하는 얘기가 네. 즐기려고 해야 되고 좋아해야지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아하는 사람 이길 수 없거든요. 맞아요. 예. 네. 이 즐거워하는 일에 뛰어들고 또 이 이재규 교수님의 도전 정신과 이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화자의 작품을 만드는 또 비결인 것 같습니다.